야, 매서운 추위는 오늘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여러분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의 투자 어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금요일이네요, 또.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좋아요. 너무 추워요. 근데 어우 막 밖에 서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살을 앤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확실히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여러 번 들었는데 다른 데는 이제 워낙 춥다고 하니까 이제 무장을 하고 나오시는데 네. 발가락이 너무 춥다. 진짜. 그러니까 보통 추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발목 양말을 신고 나왔거든요. 제가. 진짜요? 와 바지 끝단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양말도 긴 거 신고 다녀야 되고 내복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맞아요. 네. 대비 추위 대비 계속 잘해 주시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 약보합 2,520선 지금 전후로 해서 왔다 턱걸이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어요. 코스닥은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초 시장이 괜찮았어서 네. 지금 요거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점검해 봐야 될 시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반짝으로 끝나나? 라고 또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금 쪽 같은 자산관리 여러분들의 돈 정말 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100원짜리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즘이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역시 좀 엔비디아랑 친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어제 시장도 어. 젠슨 왕 CEO의 뭐 말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 네. 엄청 내려가는 종목 많이 갈렸어요. 최태원 회장 가가지고 직접 만나기도 네. 하고 지금 뭐 현대차그룹도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네. 해서 이제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의 자산관리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지영 차장님 한 달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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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장재영 차장입니다. 오늘 이제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망 ETF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네. 앞으로는 뭐 좀 자주 저희가 찾아뵐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빈도수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보다 머리 가르마가 좀 더 예쁘게 완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러게요.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날짜가 어느 정도였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거의 됐습니다. 한 달 네.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사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걸 감지하십니까, 차장님 어떠세요? 아,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거의 미국 주도로만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요, 한국이 오히려 괜찮은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네. 예, 미국은 그것보다 약간 부진하고 특히 미국 시장이 작년엔 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변동성 자체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지난번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현대차 계속 오른다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현대차가 거의 오늘 뭐 6% 가까이 그러게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대차 좀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하이닉스도 2% 넘게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좋다. 네. 21만 닉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금요일 금쪽 같은 자산관리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금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식들을 보면은 저는 아직 없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 국장 보면은 참 내 자식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속색이고 거들 수가 대들고 말 안 듣는데 한 번씩 웃어주면 마음이 쫙 풀린다. 작년에 그렇게 속색이었던 내 국장이 요즘에 웃어주니까 그것처럼 기쁠 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것처럼 지금 1월 초에 한국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미국 시장 좀 상대적으로 우리와 비교했을 네. 때 미국 시장 맞아 할 정도로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떤 요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 연초이의 퍼포먼스로 보면 5.1%로 가장 높고요. 미국이 0.6%밖에 안 나왔습니다. 플러스는 보이고 있는데 다소 낮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먼저 한국 같은 경우 대부분 아시다시피 되게 우려라고 했었던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도 거의 네. 1,48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조금은 안정되는 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폐지됐고 그 대주주 적격 관련돼서도 원래는 한 10억
정도였는데 50억으로 늘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게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이게 바닥인데 하면서 있었던 상황에서 올해 이런 트리거들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갔던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12월에 나왔던 FMC 회의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네. 이 FMC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차례 금리 인하 예상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예상에 부합했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PC나 코어 PC 물가지표 특히 내년에 대한 올해죠. 2025년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파월 의장의 코멘트나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되게 도비시하기보다는 호키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야. 두 번 정도 전도표상으로 우리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좀 확실성이나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 작년에 워낙 좋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밸류에이션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한 22배에서 23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비싼 게 아닌가, 밴드 상단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조정장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올해는 오히려 폭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뉴욕 증시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뭐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저는 먼저 뒤에서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 경기가 침체 시그널이 나오거나 아니면 금리 자체도 이게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은 이때 우상향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국채금리 얘기를 연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연일 방송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10년물 국채금리 4.7% 맞습니다. 돌파하기도 했고 이제 4.6%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높은 거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주식 시장에도 압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오르는 부분들이요. 이제 잠재 성장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립금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미국 경기 좋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일부 인식들이 이제 이미 대부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큰 변화는 없다고 하면 결국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결국 관세거든요. 1월 20일 날 이제 확정되는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그냥 뭐 멕시코, 캐나다 25%씩 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정도면 예상에 부합했던 수준인데 만약 보편적 관세로 전 세계적으로 할지 그리고 또 보편적 관세라도 이게 모든 품목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품목만 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1월 20일 뭐 20일에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주르르 나올 것이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두려워하고도 있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 것인가. 물가 금리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동향을 좀 봐야 됩니까? 물가 관련돼서는 저희 이제 시카고 연은이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그런 지표가 있고요. 보게 되면 12월 이건 이제 확정은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12월 확정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제 YOY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코어 정도는 거의 유지되거나 살짝 내려가는데 헤드라인이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MOM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헤드라인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물가에 대해서는 전월가 잘하면 전월가 유지되는 수준이고요.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정도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죠. 뭐 코어 같은 경우도 YY 기준으로 이제 3.3에서 3.2로 내려오고요. 헤드라인도 이제 2.9에서 2.8%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MOM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당장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에서 뚜렷하게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은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월 지표가 발표되는 2월 달 정도가 오히려 물가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우려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12월 물가는 전월과 비슷하거나 좀 약간 높아질 수 있거나 1월에는 하락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라는 표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가 중요하죠. 미국 물가에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저는 트럼프 취임하면 물가가 정말 혹시나 요동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세인데요. 관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 정도 그냥 일부 국가에 하는 거 정도 하면 이미 그거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는 이미 반영되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고요. 만약 보편적 관세, 뭐 특정 물품에다가 하더라도 이것도 최근에 조금 더 조정받았던 부분에서 좀 반영됐던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조정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 보편적 관세에다 이제 전반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좀 더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 뭐 보편적 관세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만 하겠다라는 그런 하겠다. 예,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통해서 아니다. 하면서 바로 시장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금리가 살짝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나와서 시장에서는 진짜 1월 20일 가봐야 알겠다. 예. 그리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발언도 최근에 이제 이어지는데 네. 간밤에도 뭐 미셸 보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예. 없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의견은 많이 갈립니다만 예. 어쨌든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어쨌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칠 요인 단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 1번이었잖아요. 네. 다음 장표도 계속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예,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2023년부터 매년 CPI 구성 요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2년마다 이제 요소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1년으로 이제 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CPI 지표에 발표되는데 1월 CPI 지표는 2월 10일 날 발표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이 비중에서 CPI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비중이 바뀌는데 최근 네.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하우징, 주거비 관련된 비중이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주거 비용이 MON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최근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들이죠. 네. 예, 그런 게 있다 보면 1월 CPI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예상에 부합하거나 조금 낮을 수 있는 가능성들.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1월에 나오는 12월 물가 지표는 역시 물가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2월 달 가서는 그것보다는 또 너무 우려가 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된다면 결국은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높이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내려올 때 네네.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주거비에 대해서 네네. 이거는 시차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요소였잖아요. 그럼 예, 저렇게 네. 지금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시차를 두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변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상황들이고요. 결국은 이게 정말 뭐 주거비나 이런 게 올라가려면 또 금리가 확 내려주면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거비나 이런 게 올라가는데 현재는 미국도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거비가 늘어나고 주거비 비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조금 이제 안정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물가에는 조금 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단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 2.0 정책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리 베이비 드리 이제 헤드라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에서 이제 드리 베이비 드리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큰 변동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과거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그럴 때 아니면 이제 러우 전쟁 때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그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에너지 가격 늘리려면 결국은 전통 에너지에 대한 뭐 투자 확대나 조금 보조금을 주던지 혜택을 줘서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제 친환경 정책이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을 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헤드라인 쪽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드릴베이비 드릴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강도를 내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좀 이제 그래도 크게 좀 안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 그 시추 금지 조치를 그런 이제 떠나기 전에 예. 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집을 거라는 이제 맞습니다. 의지를 계속 내고 있고 이 네. 유가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또 최근에 유가 관련돼서 아니면 네. 천연가스 관련돼서 유럽 쪽에서 이제 최근에 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 가격이나 또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도 특히 12월 CPI나 이런 헤드라인 CPI 쪽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잠재적인 거고 최근에 유가 흐름은 비교적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예, 네. 약간 올라와서 안정적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전쟁도 요게 페이지에는 없지만 전쟁도 만약 러우 전쟁도 그래도 종결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 중동에서 다시 미국이 패권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석유에 대해서 뭐 천연가스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경우 좀 더 늘려라라는 발언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액션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못 잡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화제 인물이죠. 아까 저 사진 보면서 마치 약간 대통령의 느낌이 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사진이 있었는데 국적이 뭐 남아공이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까지는 아닌데 워낙 이제 파워풀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도치위원회라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했고요. 첫 번째 타겟은 아마 방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 적자, 뭐 재정 지출을 좀 줄여가는 것들이라면 시장에서는 뭐 감세부터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재정 지출에다가 감세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제 뭐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물가의 상방 압력도 높아질 수 있는데 아마 정부 쪽에서도 먼저는 방산이 해당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지출이 정말 좀 불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인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 물가에서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국채 발행 쪽에서도 좀 부담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방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좀 늘리는 네. 추세인데 추세죠. 이걸 뭐 줄인다, 네. 국방으로 안 쓰겠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효율화를 지금 주장을 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효율하고요. 네. 아마 효율화 특히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나 F-35 이런 부분이 너무 최근에는 맞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도 되게 활약을 했었던 드론 쪽을 드론 쪽.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출이 그렇게 이제 큰 뭐 엄청 드라마틱한 이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단기적으로는 관련된 기업들의 바로 이제 뭐 재정이나 이런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좀 줄어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결국에는 지금 미래산업, 미래먹거리라고 하는 AI, 드론 혹은 뭐 로봇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방산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좀 무서워지긴 하더라고요. 러우 전쟁만 봐도 막 드론 날아다니면서 정말 꽁꽁 숨어도 열감지로 다 찾아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도 진짜 달라지는 것 진짜 같아요. 정말 어떻게 더 잔인해질까봐 걱정이긴 한데 네. 계속해서 뭐 우리가 장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준비된 자료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노동 이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AI가 처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가 좋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가고 이제 AI 피직스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AI 에이전트, 이제 AI 피직스인데 AI 에이전트 닦아놓고 얘기하면 아마 일반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사무직들이 이제 많이
예, 채용을 기존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AI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효율성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용을 조금 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AI 피직스는 이제 기존의 이제 블루 컬러 이제 분들의 이제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서 이제 비용 절감하면서 비용도 낮춰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 관련돼서도 지금은 고용이 엄청 탄탄한데 생산성이 너무 높아지는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용 쪽에 대해서 엄청난 화랑보다는 경기는 좋은데 고용이 그 정도까지 아니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에 차트 보면 실제로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예. 거예요. 네. 노동 생산성이 보시게 되면 2023년부터 한번 올라갔습니다. 네. 예. 뭐 챗GPT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반영이 됐고요. 지금 살짝 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AI 에이전트나 아니면 AI 피직스를 통해서 그게 이제 좀 더 현실화되고 광범위화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보였던 게 2020년도 코로나 때도 한번 저게 딱 그 치고 올라간 게 코로나 시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고용도 많이 줄고 그다음 이제 뭐 아하. 메타버스나 이제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된 부분들이 네. 좋아지면서 확산이 되면서 좋았었는데 요번에도 만약 좀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동 생산성이 저기도 이제 글씨로 적어 두셨습니다만 미국의 고용 둔화 및 서비스 물가 하락과도 연관이 네.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거는 잠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ISM 서비스 네, PMI를 맞습니다. 보면 요 안에서도 물가 그러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그렇죠. 걸 확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AI 피직스라는 개념 자체가 12월 달에 발표됐던 그 지표에 이미 의미 있게 녹아내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잠재적인 걸 예,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고 그래서 있네요. 장기 물가 네. 관련된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진짜 네. 하나하나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잠재적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들이네요. 뭘 느껴요? 아니 왜 이렇게 웃어요? 선혜 씨 옆에 제가 또 AI가 여기에 딱 앉아 있어도 선혜 씨는 참 잘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말? 아니 저는 나중에 아나운서들도 AI로 대체가 될 수 우리 그런 있을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SNS 상에서 아나운서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설명하시는 있죠. 분들이 네. AI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돼서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곱씹어 봅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선혜 씨가 좀 AI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이야? 눈이 땡그래가지고 AI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용기야 진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어요. 네.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기술 발전인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벤트 봐야 되겠죠? 1월 동안 또 뭐 트럼프 취임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 캘린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2025는 요번에 끝났고요. 네. 결국에 이제 초반에 이벤트 나오면서 거의 이벤트 확인하고 약간 셋오프 됐던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중요한 게 CPI인데요. CPI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지표가 그렇게 둔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미국은 이제 1월 중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AI 관련된 캐펙스가 여전히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느냐인데요. 결국은 그 부분들 좀 체크해야겠는데 이미 CES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된 캐펙스를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걸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또, 네.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10일 내용들이 남았네요. 있는데 관세 관련된 부분. 맞아요.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되게 공포가 있고요. 저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또 일기 때 보면 항상 트럼프의 이제 특징 자체가 되게 강력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되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가 하나씩 원하는 걸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면 취임식 때는 정말 전 아니면
취임식 되고 나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원하는 부분들 뭐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도 네. 나오고요. 뭐 이제 캐나다도 캐나다도 21번째 들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좀 미국이 유리한 것을 얻어가고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태세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요. 네. 다보스 포럼이 워낙 이제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주제들이 그 해에 좀 주요 테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 찾기 차원에서도 다보스 포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FOMC 회의입니다. 네. FOMC 회의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맞습니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의 동결할 것 네, 같고요. FOMC 회의도 결국은 이제 파월도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네. 얘기했는데 1월 중순 15일 날 발표되는 이제 12월 CPI 보고 이제 얘기할 것 같거든요. 이게 예상 정도 나오면 그냥 12월 정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FOMC 회의에 어떻게 보면 프리뷰가 또 12월 CPI일 수 있고요. 또 예,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 고용 지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네. 고용 보고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네. 고용 보고서 주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트럼프가 우리가 뭐 작년 생각해 보면은 뭐 취임식 전에부터 트럼프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말 취임을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두렵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좀 위험 요인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또 어떤 태세 전환을 해야 하는가 걱정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좀 취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주식시장은 조금씩 선 반영한 것 반영을? 같고요. 네. 올해 연초 이후로 이제 좀 퍼포먼스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걸 보면 이제 반도체나 조선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 쪽.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는 싶은데 되게 잘 지금 당장 완성형이기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들에서 한국이 도움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모든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들어오는데 또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이 정말 앞서가고 있고 또 네. 중국이 거기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던지 되게 빠르게 따라오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이 정말 좀 잘하려면 기업들 그런 잠재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좀 잘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잘 된다면 그러면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실적 자체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렇게 이제 토탈적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산업이 너무 좋은데 이 산업에서는 다른 나라의 대체제가 없다. 한국에 이 기업밖에 없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HBM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그랬고요. 맞아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조선이 너무 거의 다 이제 기반이 이제 거의 다 무너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조선 기업들 다 국영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조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또 방산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필요는 한데 이거를 중국에 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방위권까지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쪽이나 아니면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잘 못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되게 필요한 부분에서 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그런 기업들이 나타난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국 과거의 반도체, 최근에 조선뿐만 아니라 이 산업도 한국 기업들이 정말 뛰어나네. 이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 무조건 사야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업사이드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우리의 큰 맞습니다. 고민거리이기도 네. 하죠. 예. 네. 바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큰 전반적인 국가적으로도 큰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자 말씀 듣고 있는 와중에 지수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하락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20선 내주고 네. 2,514선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0.8% 하락 717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빠져요. 1%대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 와중에 하이닉스 1%대 전후로 해서 상승부를 그래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좋아요. 네, 자동차 또 네. 그룹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모릅니다. 네. 뭐 11시에 또 한 번 시장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매크로 변수들 꼭 챙겨봐야 할 것들 살펴봤고 잠깐 광고 듣고 나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산 배분, 분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일정 쭉 살펴봤지만 진짜 1월 20일 이 트럼프 당선인 네. 취임이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사실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 그 전 마지막 주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요때 시장 그리고 취임한 주의 시장 뭐 이렇게 2, 3주 이렇게 어떻게 또 흘러갈지 다음 주 좀 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재무 씨 생각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저마저도 트럼프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약간 좀 흘깃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되겠지? 저 사람은 무슨 발언을 할까 눈치를 많이 좀 볼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같이 또 저희와 함께하면 바로바로 또 대응하면서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주시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캐나다 얘기했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뭐 51번째 주는 캐나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캐나다 내부에서 트럼프 장난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좀 내부에서는 오히려 좋은데? 이런 얘기들이 캐나다 내부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뭐 의견은 다양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의외긴 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사실 캐나다 총리도 사임했잖아요. 네. 사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볼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상상. 내가 캐나다인이면 캐나다인이었어. 기분이 어떨까? 너무 나쁘잖아요, 사실. 그럴 수 그랬는데 있는데. 또 의외 그런 반응도 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미국의 패권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금 앞서 나가는 게 크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네.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2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매크로 요인들 또 지표들 많이 살펴봤는데 자산 시장의 흐름을 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처음으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올해 자산 시장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분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이거 오늘 이제 또 자료 준비해 놓은 것 중에 SAA라고 해서 시장 국면 판단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 오.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구성해서 네. 이거를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뭐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네. 현재는 보게 되면 둔화 국면입니다. 2024년 8월 이후로 둔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 거의 이제 8월 초까지 그 정도까지 보게 되면 거의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확장 국면의 특징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그 8월 이후부터 이제 둔화 국면은 상승 트렌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고요. 종목 간의 이제 옥석 가르기, 뭐 테마나 섹터의 옥석 가르기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4년 8월 특히 이제 보게 되면 13일부터 현재까지 둔화 국면입니다. 이때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주식 괜찮습니다. 주식에서도 보게 되면 선진국 시장이 이제 과거에 이제 백데이터를 백테스팅을 해보게 되면 선진국 시장이 한 12.1%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머징 시장이 6.9%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쪽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른쪽 조금 네네. 더 확대를 저희가 밖에서 네네네. 한번 그래서 보시게 되면 12.1% 네.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이 한 11.5% 정도 올랐고요. 네. 특히 거기에서도 선진국은 12.1% 그리고 이제 이머징 같은 경우 6.9% 올랐고요. 미국은 13.6%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꺾이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여전히 예, 오르고는 있고 그 중에서도 선진국이 좋고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이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떤 이제 팩터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했나 보게 되면요. US 팩터 로테이션을 보더라도 밸류보다는요. 예, 퀄러티가 낮고요. 퀄러티보다는 그로스가 좋았습니다. 그로스 내에서도 모멘텀 주식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는 예, 그래도 미국 시장 괜찮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로스 특히 이제 모멘텀, 그로스 요쪽 관련된 좀 의미 있는 섹터나 아니면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스 모멘텀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요. 어떤 어떤 거예요? 섹터일지가 네. 예를 들면. 감이 안 잡혀요.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2.0, AI, 스웨트. 신기술, 예, 이런 쪽이 이제 워낙 좀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요. 그런 쪽이 좀 더 퍼포먼스가 더 좋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도 많이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보통은 예, 이제 둔화 국면에서 이제 뭐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 보통 이제 장기채들 10년 이상이 이제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초장기채들 이런 네, 쪽이 이제 30년. 퍼포먼스가 네. 오히려 좀 좋았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채권에서도 예, 좀 장기채 위주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담아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채권이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네. 네네. 어쨌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채권을 살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도 솔직히 채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지금 네. 몇 bp만 올라가도 워낙 담화들이 크시기 때문에 아. 이 두려움과 공포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규모가, 크거든요. 모르겠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또 개인이다 보니까 장기채 이 정도 4.7%면 거의 뭐 성장률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네.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조금 분할 매수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분할 매수하고 결국은 물가 상승을 야기했었던 그런 요인들이 완화되는 시점, 확인되는 시점에서 좀 더 비중을 담아가는 게 좀 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그럴 때는 이제 좀 그게 확인될 때는 좀 더 세게 비중을 많이 담아갈 수 있지만요. 지금은 이 정도면 좀 금리가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채권 애널분들 기억에 미국 국채 5% 정도 네. 예. 넘어가고 이랬을 때 음. 만나 뵈면 진짜 위로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뭐 좀 맞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좀 조금만 움직여도 네. 네.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다음 장표도 볼까요? 제자님?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퀀트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 네. 투자 매력도 이제 순위가 있습니다. 중국, 미국, 대만. 특히 이제 대만이 모멘텀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네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성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퀄러티에서는 또 미국이 워낙 뛰어났고요. 대만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폭스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결국 대만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은 이제 뭐 TSMC나 그렇죠. 폭스콘인데 요 두 쪽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까지 이제 낙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대만도 되게 좋았던 흐름이고요. 사실 모멘텀에서 독일이 또 유럽에서는 매력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네요. 예, 독일 뭐 독일- 어떤 이슈가 있나요? 독일은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고요. 독일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특히 이제 SAP나 이런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독일 기업이지만 사이클상으로는 SAP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 CRM 쪽에서나 그런 쪽에서 이제 워낙 뛰어난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AI 에이전트 관련된 또 수혜를 받다 보니까 AI.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한국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독일 시장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 기업인 그 섹터가 좋고 그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서 사는 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중국은 항상 계절성으로 저는 그래도 보통은 이게 춘절 지나고 나서 양회 전까지는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매수가 오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무슨 전염병, 호흡기 관련 그런 전염병이나 그리고
뭐 지준율 인하할 거라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액션을 네. 치지는 그러니까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이것도 아닌가 이렇게 좀 하는데 양치기 소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진짜 부양 의지가 강한 부분들, 뭐 경제 공작회의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졌던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월 20일 이후일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우리 되게 열심히 할 거야, 네. 우리 이렇게 부양할 거야 하고 그 부양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대중 관세 때문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관세를 실질적으로 뭐 시행했을 때 추가 관세를 시행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중국이 저력을 보여주겠으면 다 여타 국가들이나 이렇게 관세를 맞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상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준다면 중국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되게 기대에 못 미친 정책이 나오면 또 시장에서는 실망을 할 수는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는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오른쪽이 이제 섹터거든요. 네. 보시면 유틸리티, IT, 커뮤니케이션 좋고요. 네. IT가 특히 퀄러티, 모멘텀 퀄러티 둘 다 좋습니다. 잠깐만 왼쪽으로 다시 한 번만 네네. 보여주시면 왼쪽 그래프 네네. 맨 밑에가 한국이어서 네, 이걸 맞습니다. 또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는 말씀드렸던 한국 게 늘려고 지금 14까지 넣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네.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퀄러티, 성장성 부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내에서도 좀 이제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네. 또 그리고 우려 요인도 좀 완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최근에 좋았던 것 같은데 더 좋아지려면 모멘텀, 퀄러티, 성장성 부분에서 뭔가 좀 더 보여주면 이게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네. 사실 12월과 1월의 상황이 지금 연초의 상황이 뭐가 다를까, 뭐가 달라졌기에 시장이 그래도 연초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을까를 생각하면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데 그렇죠. 그냥 많이 빠진 것 자체가 좀 어, 호재였던 것 같다라는 네. 분석이 좀 많았는데 저것만 봐도 밸류는 좀 매력적이지만 다른 건 다 파란색이니까 어떻게 뭐 매를 좀 들까요 그러면은 시장에 매를 좀 들어. 너무 근데 맞았어. 저는 답은 방금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류 기업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같이 걷지 않으면 저 색깔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근데 그게 단기간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향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이런 산업들이 정말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 포착해서 같이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이제 지원이 나타나면 좋겠고요. 기업 내에서도 정말 그것들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뭐 생산성이나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 좀 그런 그림들이 보인다면 한국이 다시 좀 글로벌 내에서도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방금 보여주신 자료로만 보면 우리 시장 매력도가 제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이게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희가 이제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좀 그래도 이제 작년 하반 좀 반도체 시장 그리고 IT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좋았다가 이게 살짝 이제 좀 슬로우한 부분, 또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CXMT나 이런 쪽에서 레거시 쪽을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아마 이제 녹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우려 요인들이 좀 완화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번에 제가 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이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모든 기업들이 이제 좀 작년부터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들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좀 되게 스마트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고 그렇다면 이 색깔 자체가 파란색, 진한 파란색도 좀 옅어질 수 있고요. 좀 파란색뿐만 아니라 이제 빨간색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ETF 투자 전략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투자 전략 우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TF 투자 전략 주식부터 보게 되면요. 예, 딱 올해 트렌드 보면요. 트럼프 2.0하고 AI 신기술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관련돼서는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주가 변동성은 크지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관계성으로 봐도 전 테슬라가 제일 수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테슬라 이제 ETF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예, 거의 뭐 테슬라 종목을 추천하긴 그렇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전 여전히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관련돼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전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리쇼어링도 그렇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요, 뭐 드론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들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전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이제 가상화폐가 또 시장이 좋아질 경우 채굴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하면 전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전력적인 부분들에서 결국은 예,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 작년 연말이었을 겁니다. 올해 이제 전력 이제 미국 이제 관련 기관에서 올해와 향후에 이제 전력 수요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2023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2024년이 수요 전망치가 더 상향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신기술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원자력, SMR 이런 쪽들이 예,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 여기도 이제 조금 예, 이 변동성은 크지만요. 그래도 네. 흐름상에서 그리고 이제 탑다운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AI 신기술입니다. AI 관련돼서는 원래는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되게 좋아했는데 AI 피직스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기존에 이제 학습에서 이제 또 추론이 있고 추론에서도 최근에 이제 또 엔비디아께 워낙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추론에서는 이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들 쪽에 이제 좀 특성화된 걸 하다 보니까 에이직 쪽이 이제 좀 빠르게 또 성장할 거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문형, 맞춤형. 네. 예, 맞춤형으로 네. 그냥 저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원래는 AI 소프트웨어 좋고 네. 뭐 이렇게 AI 피직스 나중에 봐야 된다는데 이미 이제 그걸 같이 시장에서 주가에 이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액티브, AI 액티브.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가 있고요. 미국에는 AIQ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하시면요. 말씀드렸던 테슬라도 있고요.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인프라 쪽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어떤 걸 투자할까, 어떤 걸 사고 팔아야 될까 고민을 할 수 있지만요. 예, 그걸 다 맞추기가 저희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AI 액티브 쪽을 담아가시면 이 테마가 꺾이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시장보다 그리고 S&P 500보다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뭐 저기 많은 있는. 분들이 네. 기대를 하셨다가 뭐 기대는 지금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우리 젠슨 형님께서 이거 한 2, 30년 걸린다 했더니 예.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원래는 시장에서 윌로우가 이제 구글의 윌로우 칩이 나오면서 예, 되게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확장성과 오류율이 낮춰지면서 되게 기대감을 했다가 30년 이르면 15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제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는 거의 이제 뭐 40에서 5, 60% 정도 빠졌는데 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반박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게 이제 나오면 시장에서 아닌가벼. 이 정도는 너무 과했어. 그래, 네. 이 정도 가능성은 있어. 까지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괜찮아. 젠슨왕은 원래 양자 컴퓨팅을 뭐 보기는 했지만 원래 이제 했던 그쪽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젠슨왕 의견을 다 믿을 수 없어. 여전히 좋아. 그리고 아니야 젠슨왕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말 지금까지 봐봐 틀린 적이 별로 없잖아.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틀린 적이 없잖아. 요 이제 이제 공방들이 이제 주가에서 이제 반영되다 보면 이제 큰 흐름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논란이 될 수 있고 이 이슈를 해소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온 것들을 좀 확인하면 그때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가능성은 있을 거라 보고 저는 있습니다. 젠슨형님이 견제구 날린 다음에 본인이 저가에서 매수하려고 그런 발언 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는. 아 그분 예 그분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대답 안 하셔도 이미 돈이 됩니다. 많고 이미 엔비디아만으로도 네. 충분하실 것 많으시구나. 같아서 그 트레이딩을 네. 예,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유, 또 이렇게 예. 섭하셔서 일일이 또 대답을.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속물입니다. 예. 일명 서학개미로 이제 불리는 음. 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양자 쪽에 미국에 네. 많이 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돌아오는 거래일 네, 어떻게 또 회복을 해 나가는지 이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채권 쪽도 볼까요? 좋죠. 네. 예, 채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10년물 금리 4.7% 하면 우려들 꽤 많이 반영했 수준이거든요. 완벽한 극단적인 그런 리스크까지 그런 이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이제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는 장기채, 장기물 국채 좀 분할 매수.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많이 온 것 같은데 조금만 사고 있으시다가 이제 이벤트가 12월 중순에는 CPI에서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뭐 시카고 연준이 발표했던 그런 전망치보다도 혹시 더 CPI가 내려가네? 고용지표가 내려가네? 그럼 금리는 할 수 있고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예상 정도네 나오면 이제 금리는 선반영에까지 네. 발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보일 때는 오히려 좀 더 의미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에는 조금 보차 약간 이렇게 앞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은 좀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투자는 뭐예요? 그렇죠. 대체 투자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요새 변동이 너무 심해서. 네.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베팅하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천연가스는 저희가 원자재 가격을 보긴 보지만 천연가스 가격을 맞춘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요. 좀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 트레이드들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되게 네. 크거든요. 이거를 시청자분들에게 맞추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과한 요구인 것 같고요. 네.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는요. 미드스트림. 예를 들면 그 가스관입니다. 아니면 수출하려고 하면 LNG 수출 터미널 네.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 드릴베이비 드릴이 되게 되면 천연가스 많이 생산하겠네? 그럼 양이 늘어나겠네?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겠네? 그럼 LNG 수출 터미널이 본격화가 되겠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 LNG선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중간에 있는 애들 이 70% 정도 담고 있는 기업이 ETF가 코엑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입니다. 네. 이게 오히려 미국에 상장된 MLPX보다도 좀 더 매력적이어서 저는 대체 투자에서는 요게 제일 좀 엣지가 있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금이 올해도 강세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도 또 직접 투자보다는 ETF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현물 거래소 쪽에서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거래소나 아니면 금도 이제 내러티브가 간단하거든요.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이거는 최근에 약간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네. 중앙은행, 특히 이제 미국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비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거에서는 금 여전히 괜찮고요. 금 같은 경우 이제 실물로 사게 되면 그 수수료나 그리고 이게 또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믿지를 않으면 이게 어디 거 나와도 이걸 팔거나 그럴 때도 순도를 다시 체크하고 이런 비용이 금 가격에 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른 만큼 금의 이제 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주거나 보증해주는 그 비용도 이제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비용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금 현물 쪽이나 아니면 이제 ETF들도 이제 금 현물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쭉 정리해서 1월 관심을 돋볼 만한 ETF 리스트 좀 볼까요? 네, 네. 리스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약간 천천히 하세요. 네. 예. 트럼프 2.0부터 AI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고, 그냥 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네.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AI 신기술은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괜찮고요. 네. 이게 밑에가
살짝 잘렸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코액트, 예, 천연가스, 아. 예, 인프라 액티브 요 상품, 요 세 상품이 제가 보기에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츠 얘기 작년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리츠 아직도 매력이 좀 있나요? 아, 리츠는 금리가 네. 딱 반락이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요. 아. 장기채, 뭐 초장기채 이런 거 들어가도 좋지만요. 리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오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분석 안 하셨나요? 아, 코인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 어.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거나 그러기는 네. 어려워서 코인도 예, 조만간? 코인은 분석을 하실 수도 아직은 사장님이 아니다. 그 생각지 못한 걸 받으면 여러 번 당황하게 해서 죄송하네요. 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여기 마지막 장에 이제 제시가 되는데 여기까지 볼까요? 정리 한 번만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원래는 나스닥이나 이런 쪽에 좀 깔아놓고 중소형주 좀 하려고 이제 12월 달은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변동성이 큰 시점이니까 좀 제일 BM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에 가장 잘하는 미국 S&P 500 TR 정도로 이제 70% 정도 담아놓고요. 네. 엣지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요 정도 괜찮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이나 정책 관련돼서도 미국 금융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금융 5% 정도 주고요. 인도 지금은 약간 이게 인도 ETF나 주식이 오를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될 때 신흥국 내에서도 인도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10% 정도 원래 10%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줄여놓고 5% 정도. 인도는 그래도 신흥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과 인프라나 뭐 성장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도 그래도 의미 있게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 그 밸류 뭐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장도 네. 그렇고 매력도에서도 한 3위 했나요? 인도? 예, 인도가 4위 했습니다. 4위 정도. 원래는 2위였는데요. 네. 인도가 항상 이게 퀄리티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모멘텀도 좀 있는데 문제가 3위. 그렇군요. 네,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이제 항상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걸 프라이스인 할 수 있는 뭐 시장이 좀 더 좋거나 아니면 이제 신흥국 내에서도 다른 국가가 좀 덜 부각됐을 때 네. 최근에는 신흥국 내에서도 중국, 대만 이런 쪽이 부각되다 보니까 자금들이 좀 로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 일색 일변인데 거기 인도가 들어있다는 게 좀 의미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신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저희가 또 많은 거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저희한테 사연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또 그거에 맞는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수다도 떨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그래도 약보합에서 계속 올려오려고 네. 시도는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비교적 더 큽니다. 그러니까요. 네, 1% 하락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하이닉스가 그래도 1%대 후반 상승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반대로 1%대 하락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2%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7%대 하락으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SKC가 크게 올랐잖아요. 오늘 네. 1%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5%가량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버티는 모습으로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눈치 보기 장세에서도 또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파이팅 있는 다음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다음 주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자리 좀 비우잖아요. 비웁니다. 네. 예. 제 자리는 또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선혜 씨가 짝꿍이 바뀐다고 표정이 너무 좋아진다고 하면 그것도 사연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씨 잘 다녀오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릴 텐데요.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또 주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진짜 여기까지예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죠.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